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주식에너지의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추석 연휴 동안 즐거운 추석 보내셨습니까? 제가 추석 연휴 동안 저도 한 3일, 4일 정도 쉬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좀 길게 쉬었던 것 같아요. 길게 쉬면서 제가 한 5일차부터는 일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일을 했다는 건 전 이제 주식이 전업이기 때문에 주식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미리 장을 좀 준비하고 영상까지 올려드렸죠. 영상까지 촬영해서 올려드렸는데 제가 목 상태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추석 때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또 이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저도 쉬었더니만 지금 성대결절 초기 증상이 있었었는데 많이 좋아졌고요. 그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힘을 얻고 왔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연휴 끝나자마자 오늘 증시가 폭락이 나오면서 아, 이게 도대체 뭔가 또 주식시장 왜 이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스코 DX는 선방해줬다. 다른 종목들 빠진 거에 비해서는 1.29% 하락분은 굉장히 선방을 해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시장이 왜 빠지나 했더니만 지금 보니까 코스닥 종합이 지금 아직까지는 포스코 DX가 코스닥이 포함이 되어 있죠. 4% 빠졌어, 4%. 자, 이거 4% 빠지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많이 빠져봐야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4%가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을 때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지금 해외 증시 흐름이에요. 해외에 어떤 이슈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추석 연휴 동안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고 선물지수, 주요 선물지수도 오늘 장중에 많이 떨어졌고요. 그죠? 그 이유가 지금 뉴욕 증시 자체가 국채금리 고공행진에 급락이 나왔어요. 나스닥도 폭락이 나오고, 자,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해서 높은 금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긴장감이 고조가 됩니다. 주식시장에. 그죠?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포스코 DX가 지금 당장은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오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선방한 이유는 바로 내일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죠? 이전 상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기대? 뭐 패스트 트랙을 한다든지, 그죠? 좀 더 이전 상장 빠르게 하게 되면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기대감들, 그리고 이전 상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100% 확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어떤 결과물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방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포스코 DX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맥점만 어떻게 딱딱 맥점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전 믿고 있고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 DX 주주분들 덕분에 시사 주식 부분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식에너지 그리고 포스코 DX 가족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진정성 있는 방송, 그죠? 마지막까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질 좋은 분석으로 끝까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아직 주식에너지를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 전략들 알려드렸고, 장 마감에서도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 대응 전략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10월 4일 오늘이죠. 자, 뉴욕 증시가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스닥이 큰 폭 하락이 나왔고 증시 출발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포스코 DX도 증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전 8시 33분에 제가 올려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가 내일 10월 5일날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장중 주요 선물지수가 반등이 나오는지 보면서 대응하겠다. 근데 주요 선물지수가 다 떨어졌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포스코 DX를 뭐 단타를 치러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뭐 이 주가의 하루의 흐름을
빠르게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이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식의 대응 전략들을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최대한 포스코 DX로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꾸준하게 포스코 DX 주주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해서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포스코 DX에 대한 종목 브리핑 뿐만 아니라 제가 추천주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자, 추천주는 단기적인 추천주, 그리고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먼저 단기 추천주 보시면, 자, 위에 올려보시면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9월 14일날 서남이라는 종목을 제가 드렸는데 얼마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4,600원에서 4,700원 사이 분할 매수해라. 우리 2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저는 이미지로 조작 같은 거 안 하고요. 실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모티콘도 보낼 수 있고요. 자, 서남을 보시면 지금은 주가가 좀 밀렸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9월 14일 바로 이날인데, 제가 이날 4,600원짜리 잡아드렸어요. 자, 이때부터 고가까지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이날 추천드리고 나서 고가까지 약 41%의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2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와줬다. 이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텔레그램방에서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위에 또 올려보시면 종목이 또 있죠, 여러분들. 어떤 종목 있어요, 여러분들? 9월 13일날 동신건설을 드렸어요. 동신건설 오전 10시에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자, 동신건설도 보시면 지금은 주가가 많이 급락이 나왔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9월 13일 이때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올랐냐?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이 14,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눌림목 자리가 이 자리인데 정확하게 이 맥점을, 그죠? 정확하게 이 맥점을 잡아드렸죠. 그러고 나서 바로 상한가 나와줬고, 이날에도 23,200원 자리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도합 몇 퍼센트? 55% 상승이 나와줬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이렇게 급등주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 추천주 외에도 제가 10배 템베거 나올 수 있는 딱 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뭐냐면 1년 동안 우리가 2024년까지 좀 끌고 가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왜 제가 10배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냐? 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의 지금 3배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식의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4차례에 걸쳐서 들어왔고, 자, 그동안에 약 1년 동안 주가가 세게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겠죠.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근데 이런 자리에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고, 돈의 힘이 이렇게 실리면서조차, 돈이 실리면서 주가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면서 매집 기간을 늘려갔다. 그만큼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집 구간이 끝나고 나서 약 3개월 동안의 매집 구간 이후에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그룹과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식의 모멘텀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의도적으로 들어왔고요. 충분히 10배 템베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2의 에코프로이자, 그리고 포스코 DX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 빨간색이 외인 그래프고 이 파란색이 기간의 수급인데, 외인과 기간이 현재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는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 DX 주주분들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는데,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에너지라고만 3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에너지라고만 3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스코 DX를 보실 건데, 지금 마이너스 1.29%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이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증시가 좋지 않아서 좀 더 주가가 빠지더라도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4만원 후반대와
5만원 초반대가 온다면 우리가 쓸어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눌림목 자리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만약에 내일 증시가 안 좋아서 음봉이 나오더라도, 그죠? 이런 식의 음봉이 며칠 동안 더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쓸어 담아야 된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있었죠. 제가 목표가를 얼마 제시해드렸어요, 여러분들? 7만원대, 7만 5천원대 목표가를 1차적으로 드렸잖아요.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 그 근거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테마와 지수 편입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어떤 모멘텀과 테마에 의해서만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런 적정 주가 가치, 그죠? 주가에 대한 적정 가치를 계산해서 목표가를 75,553원을 제가 제시해드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는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내용을 매번 강의 때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좀 반복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이 내용은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내용들을 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예 외워질 때까지 입력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 제가 지금 이 포스코 DX에 대해서 일정에 대한 분석, 그죠? 일정에 맞게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방식대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 DX를 만약에 지금 들고 있고 지금 이전 상장 이후까지 좀 매도 시기를 좀 보고 있다, 그죠? 이전 상장 이후까지 내년 초까지는 좀 매도 시기를 보고 있다, 끌고 가는 매매를 할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제 영상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이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대응들이 술술술 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먼저 11월 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MSCI 지수 편입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에요. MSCI 지수 편입이 지금 15일날 발표가 있고요. 30일날 리밸런싱, 실제 편입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일정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11월 말, 빠르면은 11월 22일, 늦어지면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뭐가 있어요? 이전 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시기 때는 공매도가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200 지수의 바로 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특례 편입을 하더라도 그 기간,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편입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뭐 기존 잔고, 원래 코스닥에서 확보했었던 잔고들은 공매도 물량을 상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상환일 뿐이지 신규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 공매도는 불가능한데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플러스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 작용이 되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10월 달까지는 약간 조정장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MSCI 지수의 어떤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2021년부터 단기 급등 종목들은 편입 종목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런 규정이 지금 신설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가 8월 달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9월 달, 10월 달 약간의 조정이 당연히 필요한 시기였어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만약에 10월 달까지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버리면 MSCI 지수에 편입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규정상. 그래서 10월까지는 지속적인 어떤 조정장을 만들어주다가 11월 15일 발표 직전부터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할 거다. 그때 좀 올라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MSCI에 신규로 편입됐던 종목들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죠? 레퍼런스.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MSCI 지수 편입 이전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시장 평균 수익률이 상회했다.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 직전, 발표 이후, 자, 발표 이후라는 거는 아직까지 편입이 된 건 아니에요. 그죠? 쉽게 말해서 편입되기 이전, 리밸런싱이 끝나기 이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11월 30일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11월 한 1주차,
한 1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에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이 기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줬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편입됐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줬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포스코 DX도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MSCI 지수와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코스피 넘어갔을 때 가장 큰 게 뭐냐? 코스피 200 지수예요. 200 지수 편입되면 또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정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12월 달에 특례 편입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러면 12월 14일 날 편입이 되고요. 3월 달까지 넘어가게 되면 3월 15일 날 편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기준은 이전 상장이 11월 22일까지 이전 상장 완료하면 12월 달에 특례 편입이 가능해요. 근데 22일 초과하게 되면 심사 기간 때문에 3월 달로 미뤄지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2일까지 지금 맞추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 뭐예요? 패스트 트랙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자, 이 패스트 트랙은 뭐냐면 원래 이전 상장을 할 때는 심사를 받는데 이 심사 기간은 원래 기본적으로 45일이 걸려요. 이 45일 동안의 심사 기간을 간소화시켜서 20일로 단축시키는 게 패스트 트랙이고요. 포스코 DX는 현재 패스트 트랙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적용은 필수는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월 5일날 내일 주주총회 때 이 패스트 트랙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20일로 그래서 단축을 시키면은 11월 22일까지 맞출 수가 있는데 만약에 45일 동안 심사를 받게 되면 22일로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눠질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200 지수에 이제 특례 편입되게 되면 주가에 영향도가 있겠죠. 어떤 영향도가 있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은 이 자금 자체는 코스닥에서 들어오던 패시브 자금이 코스닥 150 지수 300억 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도 400억밖에 안 돼요. 100억밖에 안 늘었죠. 그죠?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유동성 차이예요. 자, 유동성은 뭐냐면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누가 더 크냐 비교했을 때는 코스피 시장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포스코 DX가 재료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까지 않은 양파 같은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 양파 같은 종목. 아직 까지 않은 재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스마트 팩토리 수주권에 대해서 예약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재료들이 나와주게 되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해외 펀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아무래도 코스닥 150 지수보다는 유동성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저 400억이라고 해서 그냥 400억만 순수하게 보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본다면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크죠. 그리고 좀 안 좋은 거는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거.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보자면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이 언제냐? 이런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200 지수에 편입되기 이전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다. 쉽게 말하면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투심이 약화되는 기간, 우려감이 확대되는 기간이죠. 자, 이건 뭐냐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으로 투심이 약화되는데 이거는 200 지수 편입 직전보다는 편입 이후에 이런 식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 지수에 편입됐던 종목들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종목들은 편입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편입 직전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대체적으로 보여줬다. 공통적인 어떤 모습을 현재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 DX도 그런 식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보자면 편입 직전에 어쨌든 간에 매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최대한 고점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편입 이후에는 우리가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망하면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다시 한번 노려야 된다. 이런 식의 전략을 우리가 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2020년 3년 전 데이터긴 하지만 이 정도 데이터가 굉장히 신뢰도가 있어요. 왜냐면 이 데이터 값이 크게 2021년, 22년에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편입 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실제 편입이 되고 나면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공통적인 어떤 증상들이 있다. 그죠? 이 평균적인 어떤 현상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발표율이 이 중간이었는데 발표 직전과 발표 직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주고 실제 편입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편입 직전에는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야 된다. 매도 포인트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패스트 트랙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12월 8일 정도가 최고점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12월 14일 날 지수 편입이 이뤄지죠. 그러면 왜 13일이 아니라 8일이냐? 자, 이 14일 이 주에는 뭐가 있냐면 내만여의 날 동시 옵션 만기일이에요. 동시 옵션 만기 때마다 주가가 직전에는 많이 떨어지는 하락장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락장을 일단 피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또 FOMC 정례회의가 있어요. 그죠? 정례회의가 있는데 내년에도 금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증시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둘째 주까지 끌고 가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12월 1주차에 우리가 패스트트랙 했을 경우에는 이때 물량을 정리한다면 거의 최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적용 안 했을 경우, 자, 이 패스트트랙 사용 여부는 10월달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날 거예요. 내일 주주총회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주주총회 이후에 20일 동안의 어떤 심사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아무튼 간에 패스트트랙을 안 했을 경우에는 3월 1주차까지가 최고점을 예상한다. 3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내만여의 날이 있어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는 동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내만여의 날을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리고 FOMC 회의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3, 6, 9, 12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안 했을 경우에는 3월 첫 주차에는 우리가 정리한다면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이제 차트로 보기 쉽게 정리하자면 MSCI 지수 편입과 패스트트랙 상장과 코스피 200 편입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정리하자면 10월 달에는 이런 조정 구간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 자, 물론 중간중간에 박스권에서 올라오고, 그죠? 최근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내려갔다 반등하고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겠지만 결국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 줄 거고요. 그래프가. 그죠? 그리고 11월 달에 11월 한 1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이런 식의 상승 구간이 좀 나와줄 거예요. 왜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 시기에 맞물려서 공매도 쇼커버까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기존의 공매도 잔고를 상환시키려는, 그죠? 코스피로 넘어가기 전에 상환시키려는 어떤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무조건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그대로 잔고를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환이 필수는 아니지만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왜냐? 공매도를 못 때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잔고를 끌고 갈 필요는 없을 수 있겠죠.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그래서 12월 달 첫 주차에 가장 어떤 고점에 대한 어떤 최고점을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우리가 분할로 매도를 해야겠죠. 사실상 그래서 매도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가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가장 고점의 구간이 될 것이다. 패스트트랙 했을 경우.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12월 둘째 주부터는 하락 조정 구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패스트트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일정이 좀 달라집니다. 11월에서 12월 초까지는 올라가는 구간은 동일할 건데 중요한 거는 달라지는 부분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조정의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박스권. 왜냐면 연초에는 약간 조정장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타랠리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 2월에 좀 이렇게 주가가 죽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1, 2월이면은 지금 지수 편입까지 한두 달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당장 센 시기가 아니에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최근처럼 이렇게 박스권이 좀 나와줄 거고 2, 3월에 다시 한번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 상승 구간이 나올 거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매도하기 좋은 구간은 11월부터 12월 사이 그리고 2월부터 3월 초까지 이때가 우리가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자면 75,553원이 되는데 그 위에 51,600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현재의 PER 값과 현재의 EPS 값 645원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 정도의 가격은 현재 기업의 어떤 수익률 이거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치를 반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래 성장 가치를 반영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가 데이터 값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래 성장 가치를 계산했을 때는 2024년을 봐야겠죠, 우리가. 그죠? 이때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943원이라는 EPS 값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같은 경우는 645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PER 값도 더 성장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PER 값은 80배이기 때문에 80배 곱하기 현재 EPS 값인 943원을 했을 때 얼마의 가격이 나오냐? 75,553원의 적정 주가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정도 가격을 찍고 나서 뭐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 DX가 기업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 그죠? 사업적인 수익 창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재측정될 수는 있어요.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전 상장 이슈와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이벤트들이 전부 다 정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주가를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지수 편입 일정과 이전 상장 테마로 인해서 우리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갔을 때 볼 수 있는 고점이 75,553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조정장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찾아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도 맥점만 딱딱 짚어드렸는데 영상이 이해가 잘 되셨다면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입력이 잘 됐음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료 텔레그램방에서는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한 분 한 분 무료로 초대해서 포스코 DX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꾸준하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고 이렇게 추천주까지 받아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제 번호로 답장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분들 제가 추석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석 연휴 동안 이 상품권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지금 100장이 남아있어요. 200장을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안 나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영상 맨 끝에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영상을 중간에 나가시고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벤트를 앞으로 빼고 싶은데 앞으로 빼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 분석 영상을 기다리는데 방해가 되실까봐 일부러 뒤에다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많이 시청을 못 하시고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100장이 남았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한가위 추석 구독자 감사 이벤트 퀴즈를 내고 있는데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전부 다 이걸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포스코 DX와 관련이 없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오 제약 사업, 2번 스마트 팩토리 사업, 3번 전기차 충전소 사업, 4번 로봇 자동화 사업.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정답의 정답 숫자 번호만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정답 숫자 번호만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정답 숫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200분에게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